자, 일단은 뭐 주력주 기준에서 이렇게 하반기 기준에 시장 5% 빠져 있을 때 기준에서 21%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9월 말 대비해서 일단 뭐 시장도 2%대 사실상 반등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계좌 기준에서는 2% 수준의 반등. 거기에 이제 그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한국 항공우주 요 정도가 이제 뭐 하루 이틀 등락 범위에서 다 플러스로 변환시킬 수 있는 등락 범위라서 그쪽만 움직임이 좀 나와도 월말까지의 수익률은 최소 범위 5%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0% 이상일 것 같아요. 어제 뭐 그 야간 방송에서 시황 뭐 제대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VVIP 방 보시면은 글쎄요 뭐 지난주 기준에서 놓고 봐도 뭐 무난할 것 같긴 한데 11일 이후에 한번 쭉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뭐 이노루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4거래일 동안 98%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상 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고, 그리고 문자까지는 나갔습니다만 그죠? 제한적인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고 뭐 이노루스 이렇게 15,550원에서부터 오늘 그 신규주 상한가 때문에 SBB테크의 상한가 때문에 변동성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거래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뭐 주력주 위주에서 계속 꼬박꼬박 채워넣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라서 시장 흐름이 일단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나쁘진 않았고, 케빈 선생님 이제 VVIP 방으로 오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노룰스 때문에 변동성 매매 수익 범위들이 이제 채팅창에 조금씩 더 올라와 줬고, SK 하이닉스 DBI 때 현대차의 편입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형주도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예요? 91,800원, 그리고 39,700원, 그리고 167,500원. 요 범위에서의 등락률은 이제 뭐 하이닉스 기준이 한 3%, DBI텍 같은 경우 한 2% 정도 수준, 뭐 현대차는 딱 편입 단가 수준이 되시겠네요. 그리고 이노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교육을 조금만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이노룰스를 매매를 하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규주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이런 상한가 종목도 충분히 편입 설정하시기에 그렇게 버겁지 않은 위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케빈님께서 변동성 매매 하시고 이제 올려주신 내용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유 비중 갖고 계신 분도 알려주세요. 로키 선생님은 안 가지고 계시고, 케빈님 1% 남아 계시고, 주린이 달리자님도 안 갖고 계셨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0일 수요일, 화요일 이후에 10일 수요일 기준에서 이날은 이노룰수가 상한가 들어간 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 초부터 또 이노룰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새벽 그 방송 이후에 장중 라이브 방송 어떻게 됐나요? 사무실로 문의 주십시오. 이노룰수 32%까지 누적 수익.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이 상한가 간 거죠. 이노룰수가 이노룰수 상한가 랠리 금요일날 상한가 찍고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그리고 목요일날 뭐 일부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금양도 14일날 기준에서 상한가를 가죠. 금양의 기준 13일날 상한가인가요? 금양.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케빈님, 그리고 예쁜 공디님이 계좌 변동성 계좌도 한번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저쪽 무료방에서 올리셨나요? 금양, 또 앞방 선생님 금양 오래간만에 올려주셨고, 앞방님 금양 8월 4일날 금양에서 12% 수익, 그러고 나서 이 수익, 그다음 짝짓기 면회 미래나노텍, 포스코 엠텍 놓쳐서 아쉬워요. 뭐 이렇게 좀 띄엄띄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그 주력주 기준에서의 그 기준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13일자 자료를 제가 야간 방송 자료를 깜빡하고 나고 왔는데
13일자 야간 그 시황 CPI, PPI에 대해서도 올려드릴 거예요.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아주 뭐 소름 돋는 기준이 됩니다. 소름 돋는. 그 시황 하나 제대로 읽으시면 그러면 지금 같은 장 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SM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13% 라이크 기획에서 연말까지 이제 내려놓겠다. 조기 계약 종료하겠다. 13% 폭등이 나왔고 또 신라젠이 뭐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가 연출이 됐고 금양도 15%까지 들어 올려진 이후에 흐르면서 차익 실현 이렇게 정세님 같으신 경우도 하셨고 그리고 금요일 야간 방송 때 이때 방송에 녹화본이 있나 모르겠는데 재생이 되네요. 녹화본이 재생이 되네요. 요거 대박이네. 요거 제목을 이때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13일자 이때도 좀 이따 이제 제가 원본 파일 드릴 거고 우리 직원분께서 저것도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의 변동성 확장 부분은 이런 거 풍문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에 뭐 진행 중이나 결정 사항은 없다. 저기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또 한번 금양이 활용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의 초강세의 흐름에서 금양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SM 경영사항에 대한 내용 올려드렸고 그래서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거는 이제 13일 시황이고 14일자에 금요일 야간에 올려드린 그 CPI, PPI가 또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소름 돋는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준을 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가져갈 수 있죠. 요게 이제 야간 방송 동영상을 VVIP 방에 SM과 또 이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제 야간에서 기준 잡아드렸고 편입 설정 범위 설정해드렸고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돌리다가 다시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기준이죠. 공포감이 앞섰던 그런 시장 상황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13만 2,500원에 에코프로 그리고 그 하나솔루션 요 기준도 얼마요? 46,250원. 지금 48,000원이니까 2,000원이니까 한 4% 이상. SM도 68,500원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지금 69,2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에코프로는 문자 세 통이 나갔어요 지금 세 통. 플러스 마이너스 2% 추가 2% 강세에서 케빈 선생님 요 계좌는 지금 에코프로 계좌인 것 같아요. 그죠 수익.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8% 오늘도 8% 장중에 고점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변동성 종목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거죠. 하나솔루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주나 수익 종목에서 비중을 일정 범위는 가져가시고 일정 범위 이제 또 비중에서는 또 매매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고 16일 21시 이 내용도 이렇게 있고 이런 내용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셔야 돼요. 시청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도 이것도 보셔야 돼요. 주도 업종 그리고 이거 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SBB테크의 흐름처럼 한국정보통신의 기준도 또 포스코 케미칼도 또 케빈 선생님 올려주셨네요. 에코프로 BM도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 그걸 볼까요? 그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5분봉으로 이제 짧게 끊어드리고 일주월봉에서 이제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정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토스 관련해서 내용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한국정보통신의 상한가 기준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실리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토스가 아니라 토픽을 제가 잘못 읽었나 봅니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이 되는데 전일 이제 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준에 급격하게 장 막판에 조정폭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장 막판에 이제 이런 조정이 형성된 이후에 흐름에서 오늘 기준에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상한가 안착되고 이탈이 없었어요. 11시에 상한가 안탈되고 안착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뭐 전거래일에 뭐 조정이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1,000억 이상이 터지지는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건 일주월봉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 기준에서의 이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일단은 그 시초가가 0.75, 시장이 좀 오늘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을 좀 편입할 수 있었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수익 부분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근데 비중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용 뭐 1% 이렇게뿐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13,000원짜리니까 대략 7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이 됩니다.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럼 700만 주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9시 10분에 몇 주요? 요거를 좀 바꿔놓게. 좀 SBB테크 부분을 요거를 한국정보통신으로.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전략을 꾸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교육용이라도. 한국정보 인증은 있는데 통신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새로 폴더 만들고 한국정보 통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기준에 한국정보통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BB테크처럼 신규주는 아니죠. 그러면 기업 부분부터 좀 놓고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뭐 대주주 지분이 85%란 말이에요. 이 대주주 지분에는 이제 외국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가 62%. 어찌됐건 그 유통 물량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유통 물량 자체가.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프로그램 쪽에서 20만 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10%가 유통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10%가 유통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370만 주 기준에서 거기서 또 20만 주라는 물량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 논리에 의한 강세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회사다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뭐 저평가 상태에서 들여다본다, 그렇진 않습니다. 펀더멘탈 상의 기준보다는 거래대금이 터진, 이슈가 터져서 거래대금이 터진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컨센서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상한가 가서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 업체이고, 그리고 뭐 절대 뭐 나쁜 회사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거래대금이 우리하고 다소 좀 안 맞고 실적 검증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 검증, 그리고 환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거래대금의 기준. 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그 시초가 형성되고 나서의 흐름인데 7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7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종목들 10월달에 이렇게 뭐 교육받고 이노루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 금양도 그렇고 뭐 신라젠 개별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1,000억 원의 기준 설정하는 거는 거래대금 1,000억 원 실려야 전체 거래대금의 20이 전후에 놓여진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원활한 이제 그 수급하고 원활한 그 환급성하고 변동성까지 확보하려면 1,000억 이상의 기준을 잡는다. 그럼 700억이면 어떻게 돼요?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이렇게. 그러니까 1조 이하짜리니까 최대 뭐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00만 주에 9시 10분까지 기준해서 얼마 70만 주 그리고 9시 반까지 얼마 9시 반까지 대략적으로 140만 주가 실리면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10시까지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제 요게 77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77만 주에 이렇게 하면은 얼마? 요것만 해도 100만 주예요. 그러면 뭐 110만 주, 120만 주, 125만 주. 그리고 여기가 이제 9시 반까지 기준이니까 150만 주. 그러니까 140만 주는 넘겼다는 거죠. 140만 주를 벌써 이미 여기서 넘겨지는 흐름으로 연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여기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자락. 조금 늦으면 요자락.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빵 하고 터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 거래 부분에 50만 주의 기준 이런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9시 20분 진입되는 그러니까 9시 16분에서부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이제 거래 부분은 이제 50만 주의 분봉 기준에서 70% 35만 주. 그리고 이게 상한가를 안 갔다면은 거래는 다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5장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35만 주에 또 70%그 정도로 그럼 대략적으로 25만 주 정도 되나요? 그것도 많아요. 그 정도 터지고 양봉이면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기준점은 매직 시그널 매수라인 나오고 거래량 터져 있을 때 기준. 이미 이제 이 거래량은 터진 거래량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5MA, 20MA 수준의 거래량, 그 정도. 그리고 눌려졌다 돌릴 때의 기준에 뭐 3분의 1의 기준도 있고 저점 대비 2%의 기준도 있는데 저점 대비 2% 돌릴 땐 거래량 상관없이 전저점을 손절 범위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되밀릴 때는 그거는 이제 되돌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질 때 기준에 뭐 쉽진 않지만 이 앞전 고점, 개장초 고점 넘기는 뭐 13,850원이라든가 혹은 13,900원 요자락 13,900원 요자락이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자락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양봉의 기준이니까 이제 요 정도 위치에서는 다 따라붙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쉽지는 않지만 5분봉 기준에서 쉽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해서 눌리고 이제 바닥 찍고 돌릴 때 요 바닥 대비 이제 직전 저점 대비 2%의 등락 범위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한다는 거죠. 요 바닥 대비. 그래서 뭐 13,900원, 14,000, 뭐 800원 기준 대비해서의 변동성 그럼 300원이니까 15,000 뭐 100원 요 정도 기준이 되겠죠. 15,100원. 그러니까 요 지지 라인을 보고 15,100원, 800원 그리고 편입의 기준은 15,100원. 그리고 이제 최대폭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은 전일 종가가 13,350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 이제 120% 기준이니까 16,100원까지가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16,100원. 16,100원. 이쪽으로 당겨 놓을까요? 16,100원. 요거도 여기도 좀 당겨 놓을까요?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 기준 편입 설정 범위 기준 이렇게 14,800원
저게 사실상 개장초 상황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뭐 들여다보던 종목도 아니고 다만 일단은 개장초의 거래가 충분하게 실려 있는 상태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럼 요거를 이제 그 다시금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기준이 되죠. 상한가가 이제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편입 설정 범위는 여기라는 거예요. 요 자락에서의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 그러니까 전저점 그 개장초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5분 봉이니까 15분 정도 이제 생각할 시간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요 자락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저점 인식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2%의 등락 변동 범위. 그렇게 되면은 그게 15,100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거래가 없더라도 15,100원에 이런 라인에서 되돌릴 때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요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여기가 이제 완벽한 매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도 이제 다시 저점이 인식이 되고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15,400원 정도 되려나요? 여기서부터 2%면은 다시 300원 그럼 15,000 한 700원 800원 15,8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요 자락이 또 거래가 있든 없든 전저점을 손절 범위로 잡고 요 자락까지가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중립 범위죠. 사실상 딱 요 자리까지의 편입 설정 쉽지는 않아요. 딱 요 자리까지만 직전 고점도 넘길 때 기준에서 본다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은 이제 그 다음 기준은 어찌됐건 초록색이 되겠죠. 중립 범위에서의 설정 범위. 거래 수반된 건 알겠는데, 뭐 혹은 추세 범위는 알겠는데 일단은 16,100원까지를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니까 요 자락까지를.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부분에 아쉽지만 상한가에 일단 절반을 차익 실현한다. 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상한가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상한가가 미끄러져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한가 안착돼 있는 가운데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기준의 편입 관점이 13,900원이었어요. 그럼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잡고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2% 밀리면 17,000원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 요 분봉 5분봉부터 잘라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봉 보고 텍스 전략까지 기준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기준이에요? 시장이 전략을 일요일 야간에 몇 시간 해드린 거예요? 9시부터 5시간 해드렸죠. 2시까지 해드렸으니까 5시간 시황, 주력주, 그 다음 종목별 전략 그 5시간을 해드리다 보니까 뭐 사실상 그 전략만 듣고 대처를 해도 충분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된 거죠. 분명히 주말에 어떤 무방이나 방송이 있었다면 전부 부정적인 의견, 그 다음에 개장 전 방송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난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자기들 머릿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VI 발동됐네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남들이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돼요. 스스로의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매직 계산기도 같이 자를 텐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불안하시다 하시면 야간 방송 그 계속 녹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들어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그 자신감과 함께 포트폴리오는 실적주와 정책주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가와 시가의 2분의 1, 3분의 1 점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VIL이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매직 그렇게 보시고 일주월봉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편입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기회가 오고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일단 뭐 8월달 이후에 중간중간에 일봉상에서 거래가 터진 날들이 꽤 있었네요. 꽤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뭐 단순한 논리의 기준이 되죠.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 나올 때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주월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를 뭐 어떤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라는 설정 범위보다는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21년 이후로 볼까요? 22년부터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요 기준에 한 가지 딱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는 상승 형태 확인형 상승 형태 확인형 요 기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 상승 장악형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장악 확인형 그러니까 4대 천왕 캔들 하나만 잘 보셔도 추세 매매 기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아래 꼬리 기준에서 여기서는 그 패턴의 기준은 잡을 수는 없고 요자락이 하락 장악 확인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하락 장악 확인형이 형성되는 요 구간에서는 편입과 매도가 같이 형성이 되죠. 그죠? 꼬리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부분과 캔들 패턴에서의 매도.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5MA, 20MA를 수반하고 난 거래량 수반된 이번 달 기준에 흐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위치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캔들 패턴으로 설정하진 않아요. 여기는 그죠?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 좀 이쪽은 이제 뭐 캔들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잉태 확인형의 기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놓고 보여드릴 건데 일주월봉 요 캔들 부분은 교육자료 부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정 의원님들은 일단 여기 기준에 있죠.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기준에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원고가 뭐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휴마시스 그리고 쭉 보시면 요자락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 변동 거래량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형 또 상승 형태 확인형 주봉상의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그러니까 언제 떴어요? 7월 14일 장중에 상승 형태 확인형이 뜬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폭등 내리는 여기까지의 기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상승 잉태 확인형이 또 떴어요. 또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잘 이해를 하셔도 뭐 개별 매매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변동성 기준의 추세 매매까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는 두 종목 다 이제 교육용의 기준에서 SBB테크나 한국정보통신 교육용의 기준에서 본 거고, 내일 거래가 또 터진다면은 내일 기준에서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뭐 혹시 코스모 신소재 VI는 못 떴나요?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나도 같이 움직임 좀 가져가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도 함께 좀 창출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투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그 홈페이지에서 교육 자료들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그 교육 자료 부분을 VIP, VVIP 회원 가입하시면 다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우셔서 수익 기준 잡아가십시오. 전화번호는 요 밑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습니다.